자, 안녕하세요. 투여 면접 심사. 자, 하반기 출제 문제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제 341번부터 401번. 자, 60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 권리 중 참정권에 대해 말해보세요. 자, 참정권은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하거나 또는 자신이 후보자가 되어 선거에 직접 나가는 권리를 말합니다. 자, 다음. 국가에 대하여 일정한 요구를 할 수 있는 권리로서 예를 들면 청원권, 재판 청구권, 손해배상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어떤 권리인가요? 네, 청구권이라고 합니다. 다음. 국민의 권리 중 사회권은 어떤 권리이고 어떤 권리들이 있는지 설명해 보세요. 사회권이란 사회권이란 인간다운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수준을 보장받을 권리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교육받을 권리, 깨끗한 환경에서 살 권리, 노동권, 의료권 등입니다. 국민의 권리 중 자유권은 어떤 권리이고 실생활에서 적용되고 있는 사례를 예를 들어 설명해 보세요. 자유권이란 국가 권력에 의해 개인의 자유가 함부로 제한받지 않을 권리를 말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신앙, 학문, 언론, 집회, 결사, 직업선택, 사유재산권 행사, 주거 이전의 자유 등을 말합니다. 자, 국민의 권리 중 평등권은 어떤 권리이고 실생활에서 어떤 사례가 있는지 예를 들어 설명해 보세요. 평등권이란 성별, 종교, 인종, 직업 등 어떤 이유로도 부당하게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 학력으로 인한 차별, 연령으로 인한 차별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46번입니다. 국방의 의무란 무엇이며 왜 이해해야 하는지 말해보세요. 국방의 의무란 국가의 독립 유지와 영토 보존을 위해 나라를 지켜야 하는 의무로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국가의 독립 유지와 영토 보존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국가 안보와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없어 국가가 큰 위기에 빠질 수 있으므로 건강한 젊은이라면 국가를 위해 또는 가족을 위해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납세의 의무란 무엇이며 왜 이행해야 하는지 말해보세요. 납세의 의무란 국가의 유지와 발전을 위해 필요한 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세금으로서 나라가 주는 많은 혜택을 누리기 위한 대가로 세금을 내는 것입니다. 납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국가적으로 재정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교육의 의무란 무엇이며 왜 이행해야 하는지 말해보세요. 교육의 의무란 모든 국민은 자녀를 교육받게 할 의무로서 교육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국가적으로 교육 수준이 낮아지고 인적 자원이 부족해질 수 있으므로 국가는 인재 양성에 실패하고 개인은 자기 발전과 삶의 질이 저하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로의 의무란 무엇이며 왜 이행해야 하는지 말해보세요. 근로의 의무란 개인의 행복과 국가의 발전을 위해 자신이 맡은 일을 열심히 해야 하는 의무로서 만약 근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국가는 현재의 국가 경쟁력이 떨어지면 물론이고 국제적 경제 지위를 잃게 되고 경제 성장과 복지 증진에 실패하게 되므로 국민 모두가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조선을 건국한
조선의 일대 왕은 누구입니까? 태조 이성계입니다. 자, 다음. 고려를 건국한 고려의 제1대 왕은 누구입니까? 태조 왕건입니다. 조선 후기 대표적 지리학자이며 대동여지도를 그린 지도 제작자 인물은 누구입니까? 김정호입니다. 김홍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김홍도는 풍속과 진경산수와 도석화 등 여러 장르에서 천재적인 재능을 발현한 조선 후기 대표적인 화가입니다. 한국인이라면 한 번쯤 봤을 법한 익숙한 작품이 많으며 주로 농촌을 중심으로 서민층의 일상을 그린 것으로 유명합니다. 동학농민운동을 지휘하다가 일본군에 쫓겨 만주로 피신하여 의병단에 가입하였고 3.1운동 후 중국 상하이의 임시정부 조직에 참여하였으며 1944년 임시정부 주석으로 선임되었던 인물은 누구입니까? 정답, 김구입니다. 3.1운동이 계기가 되어 1932년 4월 29일 훈코 공원에서 열린 일본 천황의 생일을 기념하는 천장절 축하식장에 폭탄을 던져 시라가와 요시노리 대장을 죽이고 기타 요인에게 부상을 입힌 뒤 일본 경찰에게 붙잡혀 오사카에서 순국한 인물은 누구입니까? 정답, 윤봉길입니다. 독립운동가로서 1907년 연해주로 망명하여 의병운동에 참가하고 1909년 만주의 하얼빈역에서 한국인의 원흉인 일본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한 인물은 누구입니까? 안중근입니다.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유학자이자 정치가이며 임진왜란 때에는 국난 극복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천원권 집회에도 등장하는 이 인물은 누구입니까? 퇴계 이황입니다.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의 군대를 총지휘하였으며 행주 대첩 등에서 크게 이긴 장군은 누구입니까? 권율 장군입니다. 독립운동가 여성으로서 18세 때 이화학당 고등과 1년생으로 3.1운동에 참가한 뒤 고향인 천안에 내려가서 아흔의 장날을 기하여 만세 삼창을 시위하다 외경에 체포된 후 옥중에서 악랄한 고문으로 순국한 인물은 누구입니까? 네, 유관순입니다. 1919년 4월에 만든 한국의 임시정부에 대해 말해보세요. 중국 상하이에서 이승만, 김구 등을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광복을 위하여 임시로 조직한 정부이며 광복 때까지 항일 민족운동의 중심 기관이었습니다. 한국이 일본의 강제적인 식민지 정책으로부터 자주 독립할 목적으로 일으킨 민족 독립운동을 뭐라고 합니까? 정답, 1919년 곧 기민년 3월 1일에 일어난 3.1운동이라고 합니다. 4.19 혁명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4.19 혁명은 이승만 정부의 장기 집권과 선거 부정으로 인해 시민들이 시위로 이승만 대통령이 물러나게 된 혁명입니다. 5.18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은 전두환 등 군인들의 정권 장악에 대한 광주 시민의 격렬한 저항이 있었으며 탱크로 무장한 군대의 진압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된 민주화 운동입니다. 민주주의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국민이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을 스스로 행사하는 제도로서 기본적 인권, 자유권, 평등권, 다수결의 원리, 법치주의 따위를 그 기본 원리로 하는 제도입니다. 보통 선거란 무엇입니까? 선거인의 자격에 재산, 신분, 성별, 교육 정도의 따위에 제한을 두지 아니하고 성렬에 도달하면 누구에게나 선거권이 주어지는 선거를 말합니다. 평등 선거란 어떤 선거입니까? 모든 유권자의 선거권의 효과가 평등한 선거, 한 사람이 한 표씩 행사하는 선거를 말합니다. 민법이란 무엇입니까? 개인의 권리와 관련된 법규를 통틀어 이르는 말입니다. 헌법이란 무엇입니까? 국가기관의 조직 및 작용에 대한 기본적 원칙과 국민의 기본적 권리, 의무 등을 규정한 근본법으로서 한 나라의 법체계 가운데 최고 단계에 위치하는 법입니다. 판사가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판사는 법정에서 재판을 진행하며 검사와 변호사의 논쟁, 변호사 및 증인의 진술, 사건 증거 등 재판에 관련된 자료를 검토하고 법률에 근거해 판결을 내리는 일을 합니다. 검사가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검사는 판결의 집행을 해당 사건에 수사관에게 지휘하며 금고, 벌금의 징수 혹은 그 대신으로 행하는 강제노역장 유치 등의 집행을 감독하는 일을 합니다. 검사는 시민의 인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감시할 책임이 있는 공무원입니다. 예금자 보호제도란 어떤 제도입니까? 예금자 보호제도란 금융기관이 파산하게 되는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 1인당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최고 5천만 원까지 보호하는 법적인 제도입니다. 은행 예금이나 증권 투자 따위 금융거래를 할 때 실제 명의를 하여야 하며 가명이나 무기명 거래는 인정하지 않는 제도는 어떤 제도인가요? 금융실명제라고 합니다. 삼심제도는 어떤 제도인지 설명해 보세요. 한 사건에 대하여 3번의 심판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서 1심 지방법원, 2심 고등법원, 3심 대법원까지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의 목적은 신중한 재판을 하게 해서 억울한 사람에게 다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지방자치제란 어떤 제도입니까? 지역 주민이 스스로 자기 지역의 대표자를 뽑아서 지역의 정치를 담당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다른 사람이 소유한 집을 계약해서 전세나 월세를 내면서 사는 사람을 보호하는 법을 무엇이라고 하는지 말해 보세요. 정답,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라고 합니다. 국회의원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국회의원은 국회 구성원으로서 법령을 제정, 비준, 개정 또는 폐지하고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 확정하여 국정 운영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하는 등의 일을 합니다. 교육부에서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교육부에서는 국민의 전 생애에 걸친 교육과 성장에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합니다. 유아교육, 초등, 중등, 고등교육, 대학교육, 평생교육, 교원정책, 학부모 정책과 같이 교육 당사자뿐만 아니라 교육과 관련된 교사, 학부모와 관련된 정책을 모두 총괄하는 일을 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보건복지부는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각종 질병과 의약품, 식품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합니다. 또한 건강 관련된 정책을 만들고 건강 증진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모든 국민들이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사회복지 정책을 만드는 일을 합니다. EBS는 어떤 방송국입니까? 한국교육방송공사의 교육 전문 방송국으로서 학교 교육의 질적 향상을 꾀하고 지역적 불균형을 해소하며 국가의 교육 목표를 앞당긴다는 취지로 운영하는 곳입니다. 금융실명제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은행 예금이나 증권 투자 따위 금융거래를 할 때 실제 명의로 하여야 하며 가명이나 무기명 거래는 인정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자, 잠깐 여기서 제가 지금 계속 질문하고 읽기만 했는데요. 시험 장소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이 같은 내용이지만 반대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요. 여기서 제가 국회의원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제 또 어떤 지역은 이렇게 나오죠. 국회 구성원으로서 여기 국회의원 빼고 법령 제정 비준 개정을 폐지하고 국가 예산안을 심의 확정하여 국정 운영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일을 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렇게 반대로 나올 때는 국회의원입니다. 이렇게 되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부도 여기서 이 부분 국민의 전생에 이 부분에서 이 총괄하는 일을 하는 국가기관은 어디입니까? 그러면 교육부입니다. 이 반대로 그렇죠? 여기도 이거 예를 들어서 이제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각종 질병과 의약품, 식품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기관은 어디입니까? 보건복지부입니다. 이렇게 이제 반대로도 나오니까는요. 제가 이렇게 놨지만은 지역에 따라서는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또 반대로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통째로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반대로도 문제를 다시 만들 겁니다. 자, 범칙금이란 어떤 제도입니까? 범칙금 제도란 일상생활에서 흔히 일어나는 경미한 법 위반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일정에게 범칙금을 부과하여 범칙금을 납부하는 사람에 대하여 기소를 하지 아니하고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제도로서 경미한 범죄에 대한 형사처벌의 등례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문장이 계속 길어요. 그럼 가장 짧게 말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게 다 못 외우신단 말이에요. 요 빨간색 쳐놓은 거 제가 있죠. 그동안 빨간색 쳐놓은 거. 요것만 외우셔도 돼요.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제도로서 형사처벌의 특례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그냥 그렇게만 얘기해도 된다 이거죠. 이제 좀 반대로 나올 수 있죠.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제도로서 형사처벌의 특례 제도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에 무엇이 있습니까? 범칙금입니다. 뭐 이렇게 반대로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전체를 알고 계시면
이런 문제를 놓치지 않으실 수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법적으로 결혼 가능한 나이는 몇 살입니까? 이 문제 너무 자주 나와요. 자, 민법에서는 혼인할 수 있는 나이를 만 18세로 정하고 있습니다. 혼인신고하는 장소와 방법을 설명해 보세요. 구청에 방문해서 신분증과 혼인신고서를 제출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혼인신고 접수가 처리되며 그 즉시 혼인 효력이 발생합니다. 화랑제도는 어떤 제도인지 설명해 보세요. 신라 때 화랑을 중심으로 많은 청소년을 모아 군사훈련을 하고 도의를 연마시켜 인재를 양성하던 제도입니다. 자, 이것도 좀 낯설어요. 그러면 그냥 청소년을 모아 군사훈련을 하며 인재를 양성하는 제도입니다. 자, 그렇게 말하면 됩니다. 그러면 뭐 점수가 반이라도 나오겠죠. 화랑도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자, 그래서 빨간 줄을 제가 쳐놨습니다. 빨간 줄을 쳐놨는데요. 자, 그래서 이게 요 빨간 줄만 얘기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길게 써놓은 거죠. 이걸 다 외우시라는 뜻이 아닙니다. 신라시대 화랑을 우두머리로 한 청소년 수련단체입니다. 단체 정신이 매우 강한 청소년 집단으로서 교육적, 군사적, 사교단체적 기능을 가지고 있었으며 신라가 삼국 통일을 하는데 일정 부분 기여를 했다고 전해집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이제 문장을 읽으시면서 이거 어려운데 하면은 이 사전을 찾아보세요. 자, 그래서 예를 들면은 자, 화랑도로 한번 화랑도가 뭔지 화랑도. 자, 화랑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화랑도. 꼭 이렇게 한번 보셔야 돼요. 네, 화랑도. 신라 때 둔 화랑의 물이 여기 화랑이 그럼 화랑을 뭐라고 볼까? 화랑. 그럼 화랑이라는 게 신라 때 둔 청소년의 민간 수양 단체 이렇게 말하네요. 그렇죠? 그 청소년들이 모인 그 수양 단체를 화랑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사전을 이렇게 찾아보시면은,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몇 문제 안 남았습니다. 조선시대 세계 최초의 발명품으로서 전국의 강수량을 골고루 측정해 농사에 큰 도움을 준 기구는 무엇입니까? 세종대왕 때 장영실이 발명한 치구기입니다. 보통 세종대왕이 발명했다고 그랬는데요. 세종대왕이 발명한 게 아니고요. 세종대왕 때 장영실이 발명한 치구기입니다. 이렇게 말하셔야 됩니다. 현재 시중에서 사용되고 있는 동전의 종류를 설명해 보세요. 1원과 5원 동전도 있지만 실제로 유통되는 동전은 10원, 50원, 100원, 500원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임대차 기간이 끝났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하여 임차권을 단독으로 등기하여 우선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는 제도는 어떤 제도입니까? 여기서 어려운 말이 임대인, 임대인은 그 집주인이고 임차인은 이제 세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이거 차는 빌려서 이런 거예요. 그렇죠? 자, 여기 뭐 정답이 나와 있네요. 이 문장 안에.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입니다. 그렇죠? 자, 다음. 예금자 보호 제도란 어떤 제도입니까? 금융기관이 파산하게 되는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 1인당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5천만 원까지 보호하는 법적인 제도입니다. 대통령의 임기는 몇 년입니까? 자, 5년입니다.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화가로서
주요 작품인 풍속화에서는 씨름, 서당 등에서 해학과 풍자를 섞어 서민사회의 생활 정서를 묘사하는 등의 작품을 남긴 화가는 누구입니까? 김홍도입니다. 김홍도 이 시험에 여기저기 그 시험장에서 굉장히 많이 나와서 제가 아까 김홍도 얘기를 했지만 이 설명을 바꿨습니다. 김홍도에 대해서 말해보세요. 이번엔 또 이렇게 반대로 자 이런 식으로 제가 문제를 여러 번 만들어서 소개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조선시대 백성이 억울한 일을 해결할 목적으로 북을 칠하고 대궐 밖에 달아놓은 것은 무엇인가요? 신문고입니다. 자 여기서 씨름 이거 있잖아요. 김홍도 이런 걸 한번 좀 보고 넘어갔으면 좋겠죠. 그냥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자 제가 그럼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김홍도를 여기서 이제 치시면은 자 김홍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김홍도 여기서 보면은 한국의 이제 대표 화가잖아요. 김홍도를 보시면은 이거예요. 이게 서당이라는 그림이고 씨름이라는 그림이에요. 이건 한국 사람이라면 한 번쯤 봤을 법한 익숙한 작품. 이건 뭐 무슨 표지에도 많이 나오고 김홍도 작품들이 이렇게 많아요. 이렇게 이 서당이라는 거 뭐 이런 거로 해학적인 그런 거. 아무튼 이렇게 여기 와서 한번 보세요. 사회통합 한국어 여기 와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신문고. 신문고도 한번 봐야 되겠죠. 이것만 보면 안 되겠죠. 신문고가 뭔지 한번 보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자, 신문고. 자, 신문고 한번 보겠습니다. 신문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있네요. 신문고. 귀화 면접 시험 자료. 이거 자꾸 나오니까 제가 다 넣어놨습니다. 신문고예요. 그렇죠? 1401년에 여기 궁궐 밖에다가 이렇게 여기서 억울한 이 소리 나면 이제 뭐랄까 이걸 이제 왜 거기 가서 억울한 일이 있는가? 그렇죠? 자, 다음으로 해결해주는 그런 제도다 이겁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상품이나 서비스의 대금 지급을 은행이 보증하여 일정 기간 뒤에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신용 판매 제도에 이용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나요? 신용카드입니다. 요거 며칠 전 시험에 나온 겁니다. 요거 지금 다 최근 시험에 나왔던 것들이죠. 개인으로서 일반적인 생활 관계를 자유, 평등을 기조로 하여 규정한 법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이거 조금 전에 한 거예요. 이제 반대로 질문을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민법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아까는 민법이 무엇입니까? 민법에 대해서 말해 보세요. 그럼 이걸 다시 이제 반대로 하는 거고요. 이렇게 반대로 이게 여러분들이 이거 똑같은 문제 아닌가 하지만 이게 바꿨습니다. 순서를. 선거와 국민 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 처리를 위하여 두는 합의제 독립기관을 뭐라고 합니까? 선거관리위원회라고 합니다. 자, 그다음 이제 몇 문제 안 남았네요. 저소득층의 생계를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국가 책임의 종합적인 빈곤 대책 제도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라고 합니다. 자, 시험에서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해서 말해보세요. 라고 질문하는 방식이 시험에 많이 나올까요?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 내용을 다 말해놓고 이게 무슨 제도입니까? 라는 방식이 시험에 많이 나올까요? 이런 식이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내용을 미리 말하고 그 다음에 대답을 이렇게 짧게 하는 식으로 이렇게 보니까 그동안 시험 보신 분들 정답을 보니까 이렇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도 만들어 보고 저렇게도 만들어 보고 있습니다. 북한 지역을 제외한 남한의 동서남북 끝에 있는 섬 이름은 각각 무엇입니까? 자, 이게 자주 나오는 문제는 아닌데 요즘에 또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부랴부랴 준비를 해놨습니다. 자, 이거 정답을 먼저 말씀드리고 사진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동쪽의 최고 동작에는 독도, 최고 서쪽에는 가고도, 최고 남쪽에 최남단이라 해요. 최동단, 최고 그래 최고 서쪽, 서단, 최남단 마라도, 최고 북쪽에는 백령도입니다. 자, 그래서 저희 그 사이트가 두 개예요. 그 두 개인데 하나는 또 여기 있어요. 이건 네이버에 있는, 지금 이쪽으로 지금 원래 지금 여기도 사회통합 한국어인데요. 지금 이쪽으로 이사 오고 있어요. 왜냐면 여기 이거는 이제 카톡이 있어야 되고 외국에서 가입이 안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으로도 지금 이동을 좀 만들고 있어요. 여기에 지금 그 제가 이거 문제를 만들면서 여기다 올려놨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어디에 있냐면은요. 이게 어디에 있냐면 여러분들이 찾기 쉬우시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시식 정보기 있는데요. 여기 있네요. 이게 최근 요새 문제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시험 보시는 분들은 요거 꼭 그 외워두세요. 그러니까 동쪽에는 독도, 이게 여기 제가 최동단, 최서단, 최남단, 최북단 이걸 이렇게 외우셔도 되는데 이걸 외우기 어려우시면 동쪽에는 독도, 서쪽에는 가고도, 남쪽에는 마라도, 북쪽에는 백령도 이렇게 봐요. 보세요. 백령도는 여기 바로 북한 코앞에 있어요. 인천이 여기 있어요. 인천. 여기 지금 이게 38 군사 분계선이에요. 이거 여기는 북한이고 여기 빨간 선 아래는 한국 남한이고요.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백령도도 정말 아름다운 섬이죠. 자, 가고도는 목포에서 엄청나게 머네요. 가고도. 여기도 정말 뭐죠? 전라도 신안군의 섬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독도는 이 위에 나온 것보다 아래가 더 많이 이렇게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여기 87km, 울릉도까지, 여기서 독도까지 87.4km. 네. 자, 이렇게 되고요. 자, 다음은 자, 마라도. 보통 보면 제주도가 뭐 가장 끝에 있다고 하지만은 제주도 끝에 하나가 더 있는 거예요. 제주도 끝에 한국 최남단 섬 마라도 하나가 더 있어요. 그럼 마라도 다음에도 또 있어요. 여기 이어도라고. 근데 이어도는요, 이게 돌이 물속에 이만큼 잠겨 있고, 여기 지금 이건 이만큼 지금 잠겨 있고, 여기에 있는 거, 여기다가 물속에 있는 걸 이렇게 지은 거예요. 네? 이렇게. 이것만 해양 기지라고 그러죠. 네. 종합 해양 기지. 근데 요 밑에 암초가 있어요. 물이 따라서 이렇게 보였다가 뭐 나왔다가 들어갔다, 막 보였다가 안 보였다가 막 이렇게 되는 모양이에요.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여기 한번 오셔서 보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자, 다음 조선 후기 문신이자 실학자로 목민심서의 저자는 누구인지 말해보세요. 그래서 이제 카페에다 제가 다 소개를 해놨지만은, 자, 정약용입니다. 네. 임진왜란 때 3대 대첩 중 하나인 진주 대첩을 이끈 인물은 누구인지 말해보세요. 자, 이분도 유명한 분인데, 이렇게, 우리가 귀화용에서 많이 다루지 않아서 좀 익숙하지 않으실 거예요. 김시민 장군입니다. 자, 마지막 우리나라 국보이자 세계 기록 유산인 이것은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 때 진중에서 쓴 일기는 무엇인지 말해보세요. 자, 이런 데서 보면 이 진중이라는 게 무슨 말이야? 일단 잠깐 보겠습니다. 자, 난중일기예요. 굉장히 이제
세계 기록 유산이에요. 굉장히 인정받는 가치를. 자, 진중은 전쟁을 하는 중에 그 군대가 있는 곳을 진중이라 그래요. 군대가 머물고 있는. 네. 자, 그래서 자, 이렇게 자, 60개 문제가 끝났습니다. 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제가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도록